오늘 2024년 그 10월 2일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는 거리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약간 정합을 나눠봤고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 위상에 대한 정합을 한번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이게 위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전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뭔가 이거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거 저 들어보고 한번 제가 다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먼저 약간 정의 한번 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집합 t는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를 하고, 그 집합 t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위상 공간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공집합과 집합 x는 집합 t의 원소이다. 두 번째는 어, 집합 T에서 임의의 원소를 T1부터 T까지 뽑아서 네, 그 n은 0부터 뭐 무한대까지 상관없다고 했을 때 그 원소들의 집합 역시 T의 부분 집합이다. 세 번째는 집합 T의 임의의 유한계의 원소 T1부터 Tn까지 뽑았을 때 그 원소들의 교집합 역시 T의 부분 집합이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저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집합 T가 만 있을 때는 위상이라 하고 그 집합 T랑 S가 둘 다 붙어져 있어라 위상 공간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네, 저도 사실은 달달 외우기만 했어가지고. 약간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일단은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합 X가 있고 그 집합 X의 집합 X가 있고 S가 집합 S가 있고 그 집합 S의 부분 집합을 T라고 할 때 그 집합 T가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면 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그 공집합과 전체 집합 X가 T에 포함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임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걔네들의 교집합도 역시 위상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원소를 뽑아 두 번째 원소를 뽑았을 때 원소를 뽑고 그걸 교집합도 위상에 들어간다야 된다에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말하면서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들리시나요? 예. 네, 그 약간 말씀 주신 부분에서 약간 부분 집합인지 아니면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지에 대해서 이게 원소를 원소를 가지고 있다인지 아니면 그 서브셋으로서 포함하고 있다인지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집합 S가 있고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 그 T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뽑는 게가 두 번째 스테이트가 유한할 때 뽑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네. 뽑기만 하면 되는 어, 건지 이게 두 헷갈려가지고. 번째는 보통 그 유니온 얘기하는데 유니온은 무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두 원소 뽑았을 때도 다시 위상에 포함되면 되는 거고, 네, 유한한 합집합도 포함하고 무한한 합집합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유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홍성호 선생님께서 두 번째 유니언 얘기하실 때 1부터 n까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조금 안 맞는 게 1부터 n까지라고 하면은 카운터블하게 합집합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uncountably many 합집합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냥 arbitrary하게 유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노트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인덱스셋으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한 이유가 인덱스셋은 정말 아무 집합도 되거든요. 유한 집합도 되고 카운터블한 무한 집합도 되고 언카운터블한 무한 집합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다 포함하려고 인덱스셋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노트 이게 약간 저도 홍성호 선생님 같은 생각이었는데 약간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저 i라는 게 저 인덱스 셋인지 모른다면 저 i는 약간 인티저니까 정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인덱스 셋이 아니라 앞에 인덱스 셋이란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i니까 정수 아닌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였네요. 어. 인덱스셋은 정말 아무 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을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거는 좀 많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보통은 공집합 인덱스, 아닌 걸로. 네, 네. 네. 네네. 공집합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건 좀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일단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유한 집합도 되고 무한 집합도 되고 그냥 아무 집합이나 다 됩니다. 인덱스에서. 그 저희가 보는 뭐 R1, R2 이런 데서는 인덱스 셋이 아마 R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위상이랑 위상 공간 정의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집합 X가 있고 집합 X의 파워셋의 सब셋인 T가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할 때 T를 토폴로지라고 하고 그 순서상 X, T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 한다. 아래의 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공집합과 X는 T의 원소이다. 그다음에 그 스몰 i는 인덱스 셋의 원소인데 이제 그리고 이다. 그다음에 이 t의 원소 이 i에 대해서 이 i의 그 arbitrary union 즉 이렇게 그 합집합 표시 있고 스몰 i가 그 i에 속한다. 그다음에 이 i 이것은 t의 원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그 임의의 두 t의 임의의 두 원소 E1, E2에 대해서 E1과 E2의 교집합은 t의 원소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집합을 할 때 꼭 그 임의의 두 원소여야 하는 건가요? 교집합이 그냥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기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닌지. 그 두 개가 동치명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의의 두 원소의 교집합을 말하는 거와 그냥 근데 유한한 유한계. 교집합을 말하는 거는 네. 그 유한한 교집합에 일단 두 개를 합할 수 있으면 그 교집합한 거에 교집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한한 걸 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유한하게 뭐 n 개를 교집합할 수 있다고 치면 n 개에서 두 개 빼고 나머지를 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교집합하면 결국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이 되니까 동치명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 그쪽이 말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택했습니다. 네. 근데 전 저 그 인덱스 셋 얘기하니까 갑자기 더 어려워진 느낌이어가지고
이해할 때는 인덱스 셋 개념을 굳이 안 들고 그냥 arbitrary union 해도 된다는 식으로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곳 그렇게 말해도 당연히 오류가 없을 테니까. 조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집합 S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을 T라고 할 때 그 T는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 공집합과 집합 S는 T에 포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집합 S의 집합 잠시만, 그게 뽑을 때 T에서 뽑아야 돼, S에 뽑아야 돼, 헷갈려가지고 방금. T에서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T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뽑는다면 그 두 원소의 그 아비터리 유니온도 다시 T의 원소가 돼야 되고,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은 다음에 두 원소 이건 두 원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집합 T에 두 원소가 있다면 집합 두 원소 간의 그 교집합 다시 T에 들어가야 된다. 슬슬 많아지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문자가 많아지다 보니. 아, 무조건 T에서 뽑아요. 지, 그러니까 아비터리 유니온 할 때도 임의의 두 원소라고 이렇게 해도 말해도 그게 정확한 어딩인지 궁금해서 그, 그러니까 아, 아비터리 유니온은 무한계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세 번째 조건처럼 임의의 두 원소를 아비터리 유니언한 것도 T의 원소이다. 이렇게 해도 정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될 텐데 당연히 되는데 이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경우에 즉 자연수 개수만큼 있을 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하게 실수 개수만큼 유니언한 경우는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두 개에서 하나 늘어가는 건데 그건 결코 그 실수랑 그 카디널리티가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arbitrary union은 약간 두 개의 유니언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듣고 생각난 건데, 제가 두 번째 명제를 얘기할 때 그 임의의 두 원소를 뽑는다고 했는데, 임의의 두 원소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뽑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두 원소라고 딱 박아버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미스테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T의 원소를 그럼 N개 뽑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몇 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셋을 도입하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는 우리가 붙이기 나름인 거고, 인덱스 셋은 원소가 뭐 유한계든 무한계든 뭐 카운터블리 무한이든 언카운터블리 무한계든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인덱스 셋 잡아놓고 각각의 인덱스 셋마다 그 어떤 그 T의 원소를 할당한 다음에 그걸 다 유니언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모호함이 조금 줄어들긴 하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할 때면, 그러니까 임의의 인덱스 셋이 존재하고, 그럼 그 임의의 인덱스 셋에 대응되는 그 T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박으면 될까요? 어, 저도 이거를 기호로만 써봤지 사실 말로 해본 적은 없어서 말로 할 때는 보통 그 인덱스 도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임의의 임의의 원소들을 유니언한 것도 T의 원소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말하고 그냥 퉁쳤던 것 같아요. 인덱스 셋을 써서 기호를 쓰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수학적 기호를 쓰라면은 쓰겠는데 그걸 말로 해본 적은 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말로 하자면, 어, 어떤 인덱스 인덱스 셋 i에 대해서, 인덱스 셋의 각각의 원소 i에 대해서 t의 원소 vi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vi들을 모두 합집합을 해도 t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긴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arbitrary union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 이제는 약간 정의는 대충 약간 외웠으니까 이제 찰흙덩이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계속 찰흙덩이 찰흙덩이 하는데 저게 그러니까 그 찰흙덩이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오픈셋이라 하는데 이제 채널지님께서 말하신 찰흙덩이 비유는 오픈셋 하나하나가 일종의 찰흙덩이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흙덩이랑 찰흙덩이를 뭐 합치면 찰흙덩이인데 이게 어떤 오픈셋과 오픈셋의 합집합은 오픈셋이 된다. 약간 그거는 무한히 arbitrary many 된다. 약간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오가 이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거를 교집합하면은 이게 타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타원은 원이 아닌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타원은, 그러니까 정확히 타원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모양을? 팔걸이 두 개 아무튼, 붙은 건데 뭐라 네네네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타원은 음. 아니죠. 타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냥 타원, 귀찮으니까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 두 개의 원처럼 생긴 오픈셋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은, 요런 뾰족한 타원이라고 칠게요. 뾰족한 타원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원은 아니지만, 그걸 원을 엄청 많이 이용해서 유니언을 시켜서 그 모양을 만들 수는 있죠.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이게 오픈볼이라는 것도 굳이 원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원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오픈볼을 합집합한 것도 그러니까 오픈볼도 오픈셋이고 그다음에 오픈볼을 유니언한 것도 오픈셋이고 그다음에 두 개를 교집합한 것도 오픈셋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셨듯이 어 오픈볼 두 개를 합친 거는 오픈볼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냐? 당연히 표현 가능하죠. 그걸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오픈볼을 이용한 거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교집합한 것도 오픈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인 건데 그러면은 뭐 물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실제로 구성적으로 만드느냐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크고 작은 오픈 볼들을 여러 개 덕지덕지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 모양, 요 뾰족한 타원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픈 볼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오픈셋을 만들 수 있다. 오픈 볼을 이용해서 오픈 볼을 유니언을 해서 오픈셋을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막 별표나 오각형이나 그런 것도 똑같이 오픈셋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교집합을 무한개를 하면은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무한개를 교집합하면 무조건 뭐 오픈이 아니냐? 그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오픈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오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아, 뭐, 혹시 그러면은 그 R1에서 수직선에서 오픈 인터벌을 혹시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정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픈 인터벌의 정의. 오픈셋 말고 오픈 인터벌의 정의. 그 양끝점을 뺀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양 끝점을 뺀 거긴 한데요. 그러면은 양 끝점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오픈 인터벌을 여러 개 합집합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양 끝점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0부터 0과 1을 포함하지 않고 0부터 1까지 오픈 인터벌인데 중간에 내가 유한계의 점을 싹싹싹싹싹 빼버렸어요. 이것도 오픈 인터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또는 오픈셋, 오픈 인터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픈 인터벌을 그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성질이라고 할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오픈 인터벌은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과 그 클로즈드 인터벌의 차이점은 끝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경계가 되는 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픈 인터벌 내의 아무 점에서도 임의의 점에서 그 원래 인터벌에 속하는 인터벌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혹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좀 그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해 안 돼가지고. 어, 혹시 화이트보드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오픈 인터벌, 얘가 0부터 1까지 오픈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 집합을 그냥 뭐 x라고 할게요. x는 그냥 0부터 1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에 아무 점이나 잡아요. 아무 점. x를 잡아요. 그러면 이 x를 포함하고 원래 여기 x에도 포함되는 이런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임의의 x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인터벌이 존재해요. a에서 b까지라는 인터벌이 존재하는데 어떤 인터벌이 존재하냐면은 such that x는 a, b 인터벌에 포함되고 이것은 다시 여기 x에 포함되는 이런 구간을 항상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오픈 인터벌의 그 정의라고 불러도 되는데 저는 정의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반대로 오픈이 아닌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0, 1, 요 폐구간 요거는 뭐 x 프라임이라고 잡을까요? 0과 1을 포함하는 이것은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양 끝점은 더 못 잡으니까 끝점이 문제가 되겠네. 네. 끝점에서는 이 성질을 만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런 점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오픈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고, 그 어느 점을 잡더라도 항상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있다? 내부의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오픈 인터벌이라고 불러요. R1에서는. 그리고 이 성질 또는 이 정의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사실상 오픈셋의 정의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결국 저희가 그 걔 누구냐 그러니까 함수로 가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딱 매핑이 되고 이렇게 매핑이 돼서 뭐 종목이 1부터 뭐 일단은 10까지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이니까 그러면 얘도 포함하면 안 되겠네요. 연속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쯤에서 요렇게 가고 이쯤에서 요렇게 가고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어, 오픈 인터벌 간의 매핑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이런 함수를 잡으신 건가요? 이쪽으로 가는 함수인가요? 예. 어, 일단은 정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오픈 셋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인 것을 연속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려면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겠죠? 여기, 여기에 오픈셋을, 잠깐만요. 왜 안 써지지? 됐다. 여기에 오픈셋을 먼저 잡고 이것의 역상이 오픈인지를 봐야겠죠. 근데 그 함수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함수 채널지기 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하셨었는데, 함수의 정의 혹시 말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손에 익었는지 한번. 약간 그러니까 조건 말고 그러니까 그 카데시안고 그건 생각나는데 조건이 생각 안 나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함수랑 릴레이션까지는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감,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음, 역상, 프리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함수는요, 쉽게 말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제가 어, 대충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어, 정확히는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음, 음,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기분 기분 특 x랑 y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어, f는 x 곱하기 y, 그러니까 x와 y의 카테시안 곱의 부분 집합이에요. if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뭘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다 뭔지 아시잖아요.
함수라고 부르려면은 모든 x의 원소마다 대응되는 y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x가 두 개의 y에 대응되면 안 된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두 개의 조건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에 여기는 x들이 쭉 있을 거고 여기는 y들이 쭉 있을 건데 그럼 x 곱하기 y는 그 이 집합은 이 집합의 정의는 이거일 거잖아요. x, y들인데 x는 x의 원소고 y는 y의 원소, y의 원소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 혹시 말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1, 2번? 그 첫 번째 게 그러면 근데, 어, 어? 말로 하니까 뭔가 잘 안 나오네요. 아, 요거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요거 두 개는 같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 두 개의 조건이 하나는 X,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있어야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그 앞에 가지는 순서상 앞쪽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X의 원소 하나마다 Y 원소 하나가 대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야지. 정확하게 써보자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어,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y가 존재해서 x, y가 f의 원소여야 되고요. 이게 정의역의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x, 그리고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두 개로 가는 경우. 이걸 우리 막아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은, x1과, 이렇게 써야겠다. if x1과 x2가 같으면은, y1과 y, 어,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원래 X1, X2 다르다 해놓고 짝대기 해놓고 그렇게 쓰지 않나요? 어,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순서상의 그 모습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X1, Y1, X1, Y1 하고 X2, 네. Y1을 임의의 x에 대해서 x, y1과, 여기도 if x, y1과 x, y2가 모두 f의 원소이면은 y1과 y2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써도 돼요. 2번 없이 그냥 이 앞에다가 유일하다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해요. 네. 되긴 음,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1, 2번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수는 사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그 집합으로 정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시안 그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돌고 돌아 집합이네. 네. 사실은 그 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역상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이동욱 선생님 이거 연습 문제 풀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연습 문제, 여기 연희수 노트에 있는 그 다음을 보여라 해가지고 1, 2, 3, 4, 5번 있는 거. 모르지. 어, 풀었다,
따로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 이거 이사연 선생님이었나? 누군가 풀어봤는데 2번 방향이 잘못됐다고 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사연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호가 F 인버스라는 기호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역함수가 아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F 인버스는 역함수가 아니고 역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음, 제가 요 그림을 조금 다시 이용을 해볼게요. 위에 그렸던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집합의 정의가 제가 지금 여기 쓴 요 집합의 정의 있잖아요. 요 집합의 정의.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요러한 정의가. 이게 1830 몇 년인가? 데데킨트가 만든 그런 집합의 정의입니다.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전에는 함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프 같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거는 fx, y는 fx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하기가 애매해지기 시작한 함수가 뭐냐면은 불연속 함수 같은 거는 이건 함수가 맞냐 아니냐 약간 여기에서부터 좀 고민을 하면서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고민하다가 1832년인가 36년인가 그때 데데킨트가 이 정의를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역사적 맥락이고요.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인버스 이미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인버스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함수의 원소가 이렇게 한 3개쯤, 3개 너무 적은가? 4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쯤 있다고 치고 제가 함수를 이렇게 대응을 시킬게요. 인버스 이미지는요, 어떤 색깔을 좀 다르게, 그, 공역에, 공역에 어떤 집합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집합으로 화살표를 보낸 정의역의 원소들을 모은 것이 인버스 이미지예요. 단순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집합의 인버스 이미지는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놓으면은 요게 F 요거라 썼네. 요게 F 인버스 A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집합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파란색의 인버스 이미지는 여기로 화살표를 보낸 정의역의 원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란 애는 이게 2개로 가니까 집합이 안 되지 않나요? 함수가 안 되지 않나요? F 인버스 여기서 말하는 역상은 함수가 아니에요. 아, 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요거를 내가 B라는 집합으로 잡았다. 그럼 여기가 F 인버스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역상의 역상의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분, set B in Y에 대해서 F 인버스 B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정의역의 원소들인데 어떤 원소들이냐면은 F의 X가 B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의역의 원소들을 모은 것이 역상이에요.
근데 저거 조금 약간 이야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위에 선언에 이 fx가 뭔지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줄을 얘기해야죠. 원래는 완벽한 문장이 아닌가. 네, 함수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다 아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그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기본 어 펑션이 사실은 생략돼 있는 겁니다. 함수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 치고, 기본 어 펑션 A, F, A에서 B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죠. 펑션 X에서 Y로 가는 F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부분집합 B의 역상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함수에서 할 수 있는 짓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그 조집합, 합집합 이런 집합의 연산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집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합에서 가진 연산을 그대로 함수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 집합에서 제가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함수도 결국에는 이게 결국 집합이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계산은 교집합이 합집합밖에 없겠구나. 그런 애들. 예. 함수를 집합으로 봤을 때 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함수는요,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자, 다시, 이거 어디겠냐.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그 집합으로서 정의가 된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가서 뭘 고민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릴레이션, 음,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릴레이션의 부분 집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릴레이션이 사실은 그냥 그 두 집합 간의 릴레이션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릴레이션이 두 집합이 달라도 되는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 아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저도 잘 모르는데 헛소리 할 것 같아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뭐냐면 그 집합 그러니까 함수 A가 있고 함수 FA가 있고 함수 FB가 있으면은 그 FA랑 FB 합집합 해도 여전히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FA랑 FB랑 교집합도 여전히 함수인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되나? 일단 저 생각해보고 있겠어.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함수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을 하려면은 우선은 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겠죠? 두 개가 다르면은 합집합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합집합, 교집합을 해서 1, 2번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도 어떤 함수가 될 거고요. 1, 2번 조건을 만족 안 하면 함수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고 보니까 여기 집합을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원소 이 원소는 어디에도 대응되지 않지만 아니 누구로부터도 대응받지 않지만 그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음, 왜냐면 여기로 화살표를 보내는 것들만 내가 모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맨 밑에 아래 점 얘는 그냥 공집합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음, 음.
뭐 공집합으로 보내더라도 뭐 그러니까 X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어쨌든 여기에다가 다 합집합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죠. 그 상의 역상은 정의역인가요? 아, X의 상의 역상이요? 네네, 그냥 이제 그 함수 f, 네. 상의 네, 그 x의 상의 역상은 네. 정의역 자체로 돌아오게 되겠죠. 네, 상의 역상은 X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X의 부분 집합으로 따지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 부분집합의 상의 역상은 그 부분집합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안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건 예시를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딱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거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이 그림 지우면서 저기 해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여기에서 제가, X의 부분 집합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X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상은 요거죠. 아, 역상 커질 커지죠. 수가 있겠네. 역상 커지죠. 그래서 상의 역상은 원래의 집합보다 더 커집니다. 작아질 바- 수는 있는데 커질 수는 있겠네요. 네. 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상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이 경우에는 X 전체를 잡으면 상이 그렇게 되겠죠. 지금 부분집합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 네. 두 개로 잡으셨을 때, 네. 이거 두 개만 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대응을 안 하는 공역 중에 대응을 안 하는 요거까지 요 두 개의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상도 그러면 여기다 정의를 쓸게요. 상을 여기다 정의를 쓸게요. 어, 어떤 부분 집합, 함수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기분, set A in X에 대해서 FA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요거는 Y의 원소들이에요. Y의 원소들인데 어떤 원소들이냐면은 어, 잠깐만요. Y의 원소들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X가 존재해서 FX가 Y가 되는 이러한 Y들 맞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쓴 것 같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참,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괜히 복잡하게 썼네.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A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FX들을 모으면 되죠. X는 A에서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괜히 복잡하게 썼네. 어떤 셋 X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이 A의 상은 A의 각 원소들 X에 대해서 fx를 모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약간 조건 떼고 보면은 함수는 저 XY 그 카테시안 곱의 서브셋으로 보고 상이란 건 그냥 단순히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일 뿐인 거네. 그 약간 수식어 다 빼고 보면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좀 보고 있어요. 어, 상이요? FA요? 예. 잠깐만요. 이거까지 쓸게요. 이건 역상 또는 인버스 이미지. 그다음에 이거는 상.
이미지. 지금 질문하신 게 FA를 집합 질문 다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저 XY 카데시안 곱의 부분 집합이고 상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X 하나의 집합들의 모임을 보면 될까요? 상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죠? 예. 네, 네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게 그 채널지기님 노트를 보다 보니까 그 채널지기님 노트에 정의되어 있는 그 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위에서 어, 지금 이 부분 첫째 줄 이 상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A에 대한 원소니까 지금 fs는 이제 fx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인 fx인데 그 x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한 게 x가 s의 원소가 아니라 a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의 원소라고 하니까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S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a라고 되어 있길래 네. 아까 그림처럼 음, 요거 A 아니고 S여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네. 그리고 참고로 뒤에 입실론 델타에도 오타 있어요. 그럼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입실론 델타에서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입실론과 델타가 좀 서로 개념이 바뀐 것 같아서 좀 네네. 혼란스러워. 델타가 X의 영역이고, 그 X의 구간이고, 입실론이 Y의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 잘못됐어요. 요렇게 돼야 돼요. 네. 여기가 요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썼던 대로 그 요거 요거 보면은 이제 저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상의 역상은 원래 집합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최소한 작아지진 않아요. 작아지진 않는데 커질 수는 있다. 그래서 어, A의 상의 역상은 상의 역상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상의 상. 역상의 상은 B랑 어떻게 될까? 요거는 제가 요거를 그려 드리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B의 집합을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역상 요거죠. 역상의 상은 요거죠. 그래서 이쪽은 B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사실 다 한 줄 한 줄 증명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좀 귀찮습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좀 많이 귀찮더라고요. 이거 약간 조금 엇나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저런 특징을 잘 이용하면은, 저 함수의 수령 같은 것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니까 좀 전사함수, 단사함수랑 관련이 좀 있어지는 것 같은 그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함수 얘기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함수가 원투원이고 온투일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수 기본적으로
그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1번.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는가 하는가. 아, 물론 그 원투원이랑 온투의 정의도 뭐 좀 뭐 알아야, 적어도 정의는 알아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다음에 2번. 함수의, 함수는, 결합 법칙. 아, 함수의 합성이라 그래야겠다. 함수의 합성. 함수의 합성은 결합 법칙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런 것, 뭐 추가적으로 저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역함수도 원투원 온투인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원투원이고 온투여야 되고, 그다음에 원투원이고 온투인 거를 우리가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는데, 전단사, 영어로는 바이젝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바이젝션과 바이젝션을 합성한 것도 바이젝션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그 프로포지션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하긴 좀 분량이 너무 많고요. 필요할 때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입실론 델타에서 그 위상수학적인 연속의 정의까지 넘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이거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혹시 제가 슬랙에 올린 그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그 PDF, 그러니까 토폴로지 관련된 PDF를 제가 그냥 아주 개념적으로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붙인 이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인 게 왜 연속과 동치냐, 함수의 컨티뉴어티랑 동치냐라는 얘기가 그 PDF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 노트, 제가 방금 이 붙인 노트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입실로마다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가 입실론이 아니라 여기가 델타여야 되고, 여기가 델타여야 되고, 여기가 입실론이어야 돼요. 아, 쟤도 똑같이 오픈셋에서 오픈셋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네.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보니까 밑을 다 바꿔야 되네요. 아이고. 저는 입실론 델타 이해할 때도 예전에 진짜 오래 걸렸는데, 왜 이딴 짓을 하는 걸까? 약간 엡실론 델타 약간 그 느낌 들었거든요. 약간 유희왕 카드 게임.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몬스터를 죽이는 카드를 그러니까 상대가 내 몬스터를 죽이는 카드가 들고 있으면
나는 그것보다 좋은 카드 들고 있고 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결국에.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정확히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거 다 바꾸겠습니다. 혹시 입실론 델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입실론 델타라고 해서 써져 있는 이 문장,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세요? 사실 일변수 미적분학 그 스터디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게 이제 무한을 다뤄야 되는 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수로 약간 비교하는 것보다는 약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나? 전 그런 걸로 비교하는 거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줄부터 조금 네, 해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F 그 이거 어, 펜이구나. 근데 이거 G가 어디서 나온 G인가요? Q입니다. 여기 Q. 아, 음, 이거를 제가 락을 하면은 이제 못 움직이지. 음. 음, 어, 그래포도 입실론이랑 지금 델타랑 반대로 잘못 바뀌어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 저도 이거 사실 잘 안 읽어봤는데 한번 보죠. 일단 뭐 입실론 델타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치고 아,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어, 이거 제가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어디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거를 를 해서 여기다가 어, 네 이렇게 보면 괜찮겠죠? 그리고 A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P인 거고 여기 L은 FP인 거고 한번 보죠. 그러면은 뭐 여기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 치고 여기까지는 괜찮다 치고 이거랑 동치인 게 동치라고 써 있는 게 각 X에서의 그 음, X에서의 델타 볼, 그러니까 델타 볼이 FP의 입실론 볼의 인버스. 아, 여기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는 그러니까 F에 F 인버스는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저 B하고 엡실론 들어가니까 왜 갑자기 하나 더
초과된 거지 하고 싶어 있어가지고. 아, 요 B요? 아, 그 말고 밑에 EB. 네. 아, 저 적히네. 예. EB 말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예. 요거요? 요거요?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거는 이거 F랑 F 인버스만 넣었는데 중간에 B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네. 뭐 아, 이거는 이것도 정의가 어디 있지 싶은데, 노트에. 아, 네, 노트에 정의가 있어요. 오픈셋 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아, 예. 네, 오픈볼이라고 이 정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엡실론인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가 이제 여기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F 역상 안에 들어가는 여기가 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요 영역을 역상으로 보내면은 요거보다는 이제 큰 영역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거에 포함되는 이 델타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어, 지금, 어쨌든 이 위에 거를 보면은, 입실론마다 델타가 존재한다잖아요. 네. 여기도 델타가 존재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면은 요 입실론을 어떻게 잡든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델타 요 F 음 P라는 점, 제가 여기는 A라고 썼지만 요것도 P라고 바꿀게요. 여기도 제가 헷갈리니까 여기도 P라고 바꾸면은, 그러니까 위에 거가 보면은 입실론을 어떻게 잡든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그 P의 델타 볼이 전부 그 FP의 입실론 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제가 맞는 말 한 거죠? 그죠? 엡실론은 어떻게 잡든 델타가 존재해서 P의 델타 볼의 상이 전부 입실론 볼에 그 FP의 입실론 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즉, 어, 각 입실론마다 델타가 존재해서 이것이 어, 존재해서 그 볼에 어, 아, 역시 말을 하려니까 꼬이네요. 음, 요 각이 왜 들어갔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그 델타 볼의 상은 요건데 FP의 상의 역상. 근데 저 델타볼의 X는 그니까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X는 값이죠. 네. 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거랑 요거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요거가 여기에 전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의 모든 값이 요거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써놨는지, 그거 거기서부터 잘 이해가.
어쨌든 얘가 여- 얘들이 역상을 타고 오면은 분명히 얘보다는 더 넓은 범위일 테니까. 그러면 얘는 얘에 포함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음,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이 표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입실론마다 델타가 존재해서 이거 수의 상이 여기에 들어간다. 어, B 입실론 F P 이렇게 쓰면 맞죠? 맞나요? 네. 그, 입실론은 어떻게 잡든 델타가 존재해서 그 X의 델타 볼의 상이 저기에 들어간다. 그죠? 요거 맞죠? 음, 저 근데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앞에 거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뒤에 거를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엑소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볼이 되고 그거에 대응되는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대응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얘 부분 이게 그림상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었어. 마지막에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 그림상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네. 되는지가 그림상에서는 여기죠. 여기죠, 여기. 아, 얘가 FP고 앞으로 예.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거 그림으로 참 여러 가지 그려봤는데, 저는 요즘은 어떤 그림 그려보고 있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 오픈셋, 여기 오픈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기에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왠지 이 표현이 이거 같지 않아요? 요거? 그냥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네, 음. 뭔가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네네. 뭔가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 이 문장이? 그렇게, 네. 양화사는 위랑 그대로 가져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저, 여기서 역함수를 어쨌든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 이거는 어쨌든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그 FA가 그러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B는 Y의 부분집합이고 F 아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면 이거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네. 음,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제가 상의 역상은 원래 집합보다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B는 그 상보다도 이미 더 큰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역상은 A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러, 네,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상의 역상이니까. 네. 그럼 이제, 잠시만요. 펜이 A보다, 어, F, 아, 쉽지 않네요. 어,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헤빗이 있는 또 연결해서 쓰긴 또 번거로워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이게 대충 뭐, 이게 F면 네, 이렇게 네, 네. 되는데, 그죠, 그죠. 네네. 음, 근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네. B가 어, 그러니까 이것과 B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어, 그러니까 FA가 A의 상인데, 이것의 인버스가 A보다 커질 텐데, 네. 어, 제가 지금, 말을, 제가 화이트보드 연계 닫아버렸나요? 여기, 아니요, 아니구나.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F, 여기 인버스고, 여기 B가 들어가고, 음,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나. 음, 네, 네, 네. 이 팩트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이쪽은 가는 게 증명이 된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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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그걸로부터, 네.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거의 관계, 이게 이렇게 가는 팩트로부터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상해 역상이 더 커진다는 그거를 보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야매로 네. 음, 그러면 이것도 왠지 될 것 같죠? 네, 네, 저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5% 정도 조금 자신감이 없긴 한데, 네, 일단 여기 써 있는 말이 왠지 똑같은 말일 것 같아서, 네, 네, 왠지 이거 이게 이거일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그 X에서의 델타 볼이 어떤 델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입실론 볼의 역상 안에 쏙 들어가는 델타 볼을 항상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네, 그 밑에를 보면은 각 델타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네, 이것은 P를 포함하는 오픈셋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사실 여기가 조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음, 오픈셋이다. 일단 이게 오픈셋이죠. 그쵸? P를 포함한 오픈셋이죠. 네네네. 아, 여기도 바꿔야겠다. 여기도 X가 아니라 P라고 써야겠네. 네, 그렇죠. B 델타 P는 오픈셋이죠. P를 포함하는. 근데 저희가 그걸 확인했는지 아니 잠시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F가 오픈셋의 정의역을 가지면은 그 치역도 오픈셋인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저희가 보이려는 거 아닌가요? 오픈셋이면 오픈셋이다. 아 그게 꼴이었네. 아 거꾸로 했네. 예.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이게 오픈임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B 델타 P도 오픈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죠, 우리가. 오픈? 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음, P를 그러니까 포함한 오픈셋이다. T를 포함한 오픈셋이다. 이게 오픈셋임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부분이 와닿지가 않네요, 조금. 아까 뭔가 말씀해주신 그 오픈셋 설명하실 때 그 특정 오픈셋 셋 안에 뭐 유한계의 점을 빼도 뺀 다음에 특정 점을 선택을 하면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구나고 네. 뭔가 이 부분이 좀 뭔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왠지 그러니까 오픈셋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것이 오픈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왠지 그래야 좀 문장이 이쁘게 써질 것 같은데. 음, 사실 이게 오픈임을 받아들이면은 사실 여기는 그냥 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엡실론이죠. 그러니까 엡실론 볼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공역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에서 각 오픈셋 부위,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었잖아요. 이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부터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가 조금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덜그럭거리네요. 음, 근데 그럼 약간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하면은 P P 빼고 오픈셋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게 문제가 결정이 되나요? 인버스. P를, 그러니까 여, 여기에서 P를 빼고요. 잠깐만, 이게 왜 자꾸 없어지죠, 레이저가?
그러니까 이 P를 포함한 오픈셋인데 이거를 빼고 그냥 얘만 오픈셋인가 보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싶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B 델타나 B 엡실론은 정의상 이미 오픈이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함수를 씌웠을 때나 역상을 씌웠을 때도 오픈이냐, 그게 지금 핵심인 건데, 네. 그게 지금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그 R1에서 R1으로 똑같은 토폴로지를 가지는 공간에서 그 연속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나온 연속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 위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의역이랑 공역이 위상 구조가 같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X에다가 그냥 오픈셋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X 자리 오픈셋, Y 자리에 그냥 그럼 내가 논리가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오픈셋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본 셋이 아니라 이 기본 셋, 그러니까 오픈셋은 셋에 포함되니까 이걸 그냥 여기다 오픈만. 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오픈셋이고 이게 오픈셋이 아니라면 그 오픈셋이 아닌 거에 부분 집합이 오픈셋일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픈셋이다 이런 논리는 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뭔가 얘가 오픈셋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이니까 오픈셋이다. 그런 대소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 잠시만, 여기 오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X가 아니라 P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거 예- 예전에 그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메모를 안 해놨었다가 다시 보니까, 여기가 P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네네. 지금 뭔가 될 듯 말 듯 머릿속이 지금 간질간질한데, 두 개의 케이스를 항상 생각해 볼까요? F가 오픈셋에서 오픈셋을 보낸다. 오픈셋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이 오픈셋이고 치역이 오픈셋인 케이스랑 그 정의역이 오픈셋이고 그 치역이 오픈셋이 아닌 놈.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가 뭔 차이가 날까?
이렇게 해볼까? 이거 그, 제가 말했던 그 PDF에 나온 논증을 약간 차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공간 되겠다. 어, 지금 요거는, 어쨌든, 그, X, 가 X지만 사실은 R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지금 부분집합이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이 입실론 FP 클로즈드라면, 클로즈드 하지 말고 오픈이 아니라면 is not open, 오픈이라면 이 기니까 이거 좀 뭔가 다른 표기로 바꾸고 싶은데 이걸 뭐 V라고 바꿀게요. not 오픈이 아니라면 X에 V에 X가 존재해야 돼요. 어떤 X가 존재하냐면은 이 어떤 X가 존재하냐면은 여기에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X를 가지면서 V에 들어가는 열린 구간 A, B가 영어랑 한글을 막 섞어서 쓰네. 존재하지 않아요. 오픈이 아니라면. 그럼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음, 저러한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어떤 X0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거는 V에 안 들어가요. V에는 안 들어가는데 X0와 X를 X0와 다시 쓸게요. X0와 X를 임의적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져가다? 말이 좀 이상한데? 가깝게 만들 수 있다. 혹시 요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근데 저 임의적으로 가깝게면은 그 일단 0보다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 둘 사이 거리가 있으면서 엄청 좁게 만든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X는 V의 원소이고 X0는 V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에서는 오픈 인터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FX랑 FX0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 예, 일단 쭉 해볼게요. 제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가깝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어,
지금 낫 오프님은 모수님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fx0랑 fx상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x는 어쨌든 v에서 가져온 거니까, fx는 여기에 원소잖아요. 여기에 원소잖아요. 그런데 b 입실론이 오픈이잖아요. b 입실론은 오픈이기 때문에 b 입실론은 오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b를 잡을 수가 a, b 뭐라고 할까요? 다른 기호를 쓰고 싶은데 귀찮다. c, d라고 할게요. c, d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픈의 정의상. 그런데 fx0는 여기에 원소가 아니에요. 여기에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x0랑 x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fx와 fx0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not 오픈이면 모순임을 보이고 싶은 건데 이거 쉬고 컴마 이것이다. 그래서 둘은 가까워질 수 없다. 라는 것까지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다음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걸 바꿔서 쓰면은 x-x0는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라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밑에 거는 그 얘기, 그러니까 fx-0가 엡실론 말고 위에 노테이션 뭐지? 아, 그러니까 밑에가 그러니까 x-x 그러니까 그럼 fx-fx0가 저기 델타보다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가깝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럼 얘 함수 연속이 아니니까 모순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나왔던 거 다 그냥 건너뛰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 증명을 시작해도 되는 거라서 그건 좀 이상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not 오픈이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렵네요. 딱 여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다음 주에 헬프를 한 마음 섞었어요.
음, 쉽지 않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헬프를 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보통 레코드 길이 얼마나 했었나요? 원래 한 90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